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아주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 리스크가 있는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업 안에서 계속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을 끝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들, 투자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인데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1월 달 한 달만 보면 거의 2배가 올랐고, 그러면서 PER도 어느새 60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PER이 10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PER이 좀 정당화되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능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좀 재밌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서버 대신 온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일종의 뭐 예전에 엣지 디바이스라는 용어도 썼다가 온 디바이스로 용어가 좀 다시 통일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전엔 AI를 꼭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서버 연산 받아가지고 다 좋았는데, 이제 서버까지 보내지 않고 디바이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AI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서버랑 연동하기 전에 AI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갤럭시 S24에도 이 부분이 현재 도입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이 그렇기 때문에 CPU랑 이제 GPU 말고 NPU 칩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CPU랑 GPU 칩이 이런 연산을 위한 칩들 중에서 1세대 칩이 되겠습니다. 가장 범용적인 칩이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다 우리 CPU를 썼다가, GPU는 원래 그래픽카드였잖아요. 그게 이제 서버용 데이터 처리해서 기능이 특화되다 보니까 이제 GPU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GPU 자리까지 넘어오게 된 부분인데, 지금도 물론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GPU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범용성, 그리고 엔비디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GPU의 성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넘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서 지금이 NPU 기능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작동하는 게 현재 지금 추론용 이제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학습한 데이터를 끌어오는 과정을 사용을 하는 건데, 학습용 시장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특히 엔비디아 GPU를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두 가지 AI의 그 인프라에서 추론용은 NPU로 조금씩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NPU 같은 경우는 좀 GPU랑 다르게 범용이 아니라 개별 쓰는 칩이에요. 개별로 뭐 서버용, 그리고 뭐 통신용, 그리고 뭐 은행, 금융용 뭐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칩이어서 개별 칩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거기에서 칩들 간의 경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 영역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비메모리 쪽을 좀 하고 있고, 퀄리타스는, 그리고 오픈엣지는 메모리 쪽,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 비디오 칩셋 같은 쪽으로 먼저 좀 사업을 개발 관련된 NPU 칩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칩셋 미디어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수요를 계속 지금 수주를 받고 있어요. AI 칩 수주를. 보시면은 AI 칩용 라이선스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를 2023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NPU 칩을 만드는 I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두 단계로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초기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도면을 파는 라이센스 매출을 하다가 이 라이센스 매출이
실제 칩이 사용되는 시장이 나왔네 하면 그때부터는 양산 매출로 전환이 돼가지고 5년 동안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개발 매출이 양산으로 다 전환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매출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또 중국 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중 간의 갈등, 미국이 중국의 AI 산업 등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뭐 수출도 못하게 조금씩 막고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직접 개발하려는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IP 그 도면을 받아가고 있다. 설계 도면을 받아가서 개발하고 있고 이 중에 양산된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이제 매출이 이 로열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로열티 매출을 지금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좀 미래에 대한 그 성장성을 보면서 좀 고밸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저기 보시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돈을 좀 못 벌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IP 칩을 이미 양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관련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AI용 NPU 칩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은 그때는 영업이익이 100억, 150억 이런 식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한 100억 매출만 한다 하더라도 PER 50배 받으면 시총 5천억이 가능한 거고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랐어도 3천억이니까 아직도 50% 이상 뭐 내년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밸류에이션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반영들이 다 지금 일정 부분 천천히 되고 있기는 하지만 11월 달에는 11월 21일부터 너무 좀 급격히 올랐어요. 너무 좀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에서 한 28,000원대까지는 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림 나올 때 칩셋 미디어는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두셔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주식 떨어질 때 사놔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주가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 것만 같고 아유 너무 많이 올랐었어 한 살치 하실 텐데 이런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상태에서 일부 내려온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 AI 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영상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해되실 수 있게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주가 좀 부담은 있는 수준이지만 언제든지 미래 밸류는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관련된 이슈 추가적으로 나오면 제가 또 빠르게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칩셋 미디어 끝까지 추적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